안녕 잼잼이들, 김연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을 드리고 싶었으나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배구 설명회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궁금한 것들을 이번 배구 설명회를 통해서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인데 코에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좀 어때요? 좀 괜찮아? 뭐 해야 돼 이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야, 제가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유튜버로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저희가 댓글로 질문을 받았는데 1,600개 넘게 좀 달렸어요, 질문이. 1600개? 아, 우리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거구나.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고 나서 댓글이 이제 1000 몇 개요? 1,600개가 넘게. 1600개 달린 거야. 댓글 남기고 기존에 적힌 댓글을 보는데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대. 감독님 설명하실 때 최대한 배구를 접하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 눈높이에서 해설 부탁드리겠대요. 오늘도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배알못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 PD님들이 배알못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아실까요? 사실 배구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접하기도 좀 어려웠을 거고 디테일하게 좀 배구의 룰과 여러 가지를 알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격수, 뭐 수비수, 막 그냥 간단한 것들만 알고 득점 내는 거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런 룰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예수가 읽어주는 성경 다닥. 다다야 이거 뭐야? 디귿디귿이 뭐야 이거? 덜덜이야? 다다가 덜덜. 예수가 읽어주는 성경 덜덜. 가라사다. 연경신의 배구 말씀을 있을지어다. 야, 세계일이가 해주는 배구 강연. 이거 내가 공짜로 봐도 되는 건가? 멤버십을 좀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는? 선물이니까. 아, 선물이죠? 아, 나도 모르게 이거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났네요.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에 관련된 댓글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포지션의 레프트, 라이트, 센터, 리베로로 알고 있는데 아웃사이드 히터, 아웃퍼드 스파이커, 미들 브로커, 세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경기 코트 안에 같은 포지션이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포지션별로 정확히 어떤 걸 맡고 있는지 궁금해요. 디테일한데 이렇게 되면? 꽤 깊게 들어가 이거. 배구를 아무리 봐도 로테이션은 너무 헷갈려요. 1번이 서브 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로테이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로테이션이 있는데 리베로를 제외한 포지션 구분은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포지션별 역할, 로테이션 자리 번호, 리베로는 자유롭게 교체, 브로킹은 2명 이상 하면 안 되는 건지, 레프트와 라이트의 차이, 포지션이랑 룰 배울 수 있는 영상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자면 포지션의 레프트, 라이트, 센터, 리베로는 알겠는데 아웃사이드 히터, 아포짓 스파이커, 미들 브로커, 세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레프트가 아웃사이드 히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알고 계셔요 이미. 근데 그 명칭이 바뀐 걸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우리가 예전에는 레프트는 레프트라고 하고 라이트는 라이트라고 하고 센터는 센터라고 하고 세터는 세터라고 했어요. 아시겠지만 영어잖아요 지금 표현이. 레프트가 뭐예요? 대답하세요. 왼쪽. 그 다음에 라이트가 뭐죠? 오른쪽. 그 다음에 센터가 뭐죠? 가운데, 중앙. 정확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미들 브로커는 그럼 지금 뭐겠어요? 센터. 그렇죠. 센터. 그렇죠. 정확해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가운데. 정확해요. 어퍼짓 스파이커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어퍼짓 스파이커는 뭐 같아? 레프트인 것 같아요? 라이트인 것 같아? 라이트. 왜? 찍었죠? 그럼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는 어퍼짓 스파이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른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다. 레프트는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는 거의 대부분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공격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었던 그런 명칭을 아는데 새로운 그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복습하겠습니다. 저 학생들 얘기 듣고 계시죠? 어퍼짓 스파이커는 뭐라고요? 오른쪽. 정답이에요. 잘하셨어요.
미들 브로커는 어디서 공격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정확했어요. 자, 아웃사이드 히터는 어디서 공격을 많이 한다 그랬죠? 왼쪽에서 정확했어요. 그 세터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퀴즈에서 얘기했잖아. 세터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공격수한테 공을 올려주는 게 세터. 자, 여기서 그러면은 퀴즈 들어갑니다. 제가 선수를 얘기를 하면 그 선수의 포지션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문명화.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쏙쏙 들어가죠. 표승주는 어딘 것 같아요? 어디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레프트. 그렇죠. 레프트 아웃사이드 있던 거예요. 아웃사이드 히터. 좋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갈 수도 있어. 리베로. 리베로는 뭐죠? 수비 전문 선수. 그 선수들은 유니폼을 어떻게 입죠? 파랗게 언더독 쓰고. 우리 선수들이 입는 거랑은 다른 색깔을 입죠. 그러면은 원더독스에서는 누구예요? 이름 알아요? 부인. 좋아요. 원더독스 다 보셨어요? 확실해? 그러면 원더독스의 전형적인 어퍼지 스파이커는 누구다? 한승희. 그렇죠. 한송이도 어퍼짓을 했죠. 맞아요. 한송이는 아웃사이드도 가능하고 어퍼짓도 가능한 선수였지. 그렇게 활용도가 좋은 선수들은 최고인데 두 개 다 할 수 없지만 어퍼짓만 하는 선수가 있었어. 한 명이. 타미라. 그렇죠. 타미라.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윤영인. 오른쪽에서 이뤄지는 공격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전형적으로 어퍼짓.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는 조금 쉽지 않은. 설명이 좀 괜찮으셨나요? 네, 이해하셨죠? 경기 코트 안에 같은 포지션이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포지션별로 정확히 어떤 걸 맡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게 사실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트 안에 몇 명의 선수가 들어가죠? 6명. 6명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죠? 아웃사이드 히터. 얘는 뭐야? 근데 이게 포지션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들어가요. 여기는 뭘까요? 미드 브로커. 여기는 뭐야? 리베로인데 미드 브로커. 일단 미드 브로커. 여기는 뭘까요? 어퍼지 스파이커. 여기는 뭘까? 공 올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세터. 그렇지. 그 여기 세터가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일단은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은 감독의 성향이나 그 선수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에도 뭐 포지션별로의 역할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의 요즘 세계적으로 하는 추세는 뭐냐면 어퍼지 스파이커가 거의 공격을 맡아서 하는 선수예요. 공격 작살 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득점력이 제일 많은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수비, 공격 다 해야 되는 게 아웃사이드 히터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여기서 퀴즈. 김연경의 포지션은 뭐였을까요? 정답! 김연경은 아웃사이드 히터였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뭐야?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지만 감독의 성향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어퍼지 선수를 수비형으로 넣고 아웃사이드 히터에 공격적인 애를 넣어서 여기에서 수비를 빼주고 어퍼지 스파이커 애가 수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더독스에서 썼었던 방법이 아까도 한송이 선수 얘기 나왔지만 한송이 선수가 어퍼지 자리로 들어가는데 수비를 맡아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쿠시에 내가 공격을 살리고 싶어서 인쿠시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들어갔지만 수비에 약간의 제외를 시키면서 한송이 선수가 수비형 어퍼짓으로 바꿔서 이제 포메이션을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조금 변형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명은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 한 명은 공격을 완전 잘하는 선수. 근데 둘 다 수비나 공격이나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드 브로커를 설명을 드리면 미드 브로커는 말했다시피 브로커가 뭐예요? 상대를 이제 막는 역할들을 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미드 브로커 선수들이 아웃사이드나 어퍼짓에 비해서 키가 큰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중간에서 브로킹을 많이 막아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속공이나 이동 공격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 좀 보셨나요? 리시브가 우리가 됐을 때 세터가 빠르게 해줘서 빠르게 공격하는 속공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 속공 공격을 우리 미드 브로커 선수들이 한다. 그리고 미드 선수들은 조금 더 브로킹에 중점을 두고 공격도 하기는 하지만 공격은 어떤 공을 때린다고요? 속공. 그렇죠. 빠른 공격. 그 빠른 공격을 뜨면서 세터는 그거를 트릭으로 이용해서 아웃사이드 히터나 어퍼지 선수한테 공을 줄 수도 있고 양쪽의 트릭을 타용해서 속공으로 빠르게 우리 팀의 공격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빠르게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미들 브로커 선수들이 빠르게 공격을 한다. 거기에 브로킹에 장점들이 있어서 브로킹을 많이 막는 것도 미들 브로커들이야. 그래서 미들 브로커들이 중요한 거는 상대의 세터들의 수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세터가 공을 어디에 올리는지를 알고 미리 예측을 해서 가야 되니까 되게 머리도 좋아야 되고 미들 브로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터는 공을 올려주면 되는데 세터도 정말 해야 될 게 많은 게 이 세터로 인해서 이 팀의 컬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미드 브로킹들이 신장이 좀 작은 애들이랑 만나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미드 브로커 신장이 낮으니까 우리 팀에 미드를 사용을 많이 해야지. 작전적으로 많이 계속 생각하고 우리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제 지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터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이제 리베로까지 하면 7명의 선수인데 이따가 로테이션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드 브로커가 뒤쪽으로 갔을 때 이때 리베로랑 거의 대부분 바꿔서 리베로가 들어가고 미드 브로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에 벤치에 앉아있거나 웜업 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베로는 언제 바꿔요? 하면 거의 대부분 미드 브로커가 후위로 내려갔을 때 서브를 넣고 나서 리베로는 바꾼다 라고 일단 개념을 아시고 이따가 로테이션 제가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나요? 조금의 선물이 되고 있나요 지금? 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거를 한 번 보지 마시고 10번 이상 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계속해서 밥 먹을 때든 계속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면 우리 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테이션 이제 얘기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 몇 명 들어간다 그러죠? 코트 안에? 그렇죠. 6명이에요. 지금 아주 좋아요, 학생들. 그리고 포지션별로 숫자도 알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숫자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몇 번 자리인지. 1, 2, 3, 4, 5, 6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중간까지 가면 7, 8, 9까지 들어가요.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1번이 6번으로, 5번, 4번, 3번, 2번. 2번 어디로 가죠? 1번. 1번으로 오는 선수는 서브를 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가 서브 타이밍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선수는 서브를 때리러 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브를 때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선수가 여기 만약에 진영이야. 자, 진영이가 서브를 지금 때리러 갔어. 근데 서브를 때렸어요. 근데 또 득점이 났네.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한 바퀴를 돌까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진영이가 서브를 때렸는데 범실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리시브 포메이션을 바꿔야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 선수가 이제 1번으로 들어가겠죠. 상대가 서브 때린 걸 리시브해서 공격으로 빵 때려서 득점이 다시 났네? 그러면 이 진영이가 다시 가서 서브를 때려야 되나요? 아니면 진영이가 돌아야 될까요? 돌아야죠. 그럼 진영이가 6번으로 갔어요. 그럼 재인이가 왔네, 일로? 그럼 재인이가 서브를 때리러 가요. 그럼 재인이가 또 포인트가 났어요. 그럼 재인이가 또 서브를 때려야 될까요? 안 때려야 될까요? 때려야죠. 재인이가 서브를 잘 때렸지만 상대가 공격까지 연결을 잘해서 때려서 득점을 냈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잃었어. 그럼 재인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1번으로 가야죠. 1번으로 다시 갔다가 우리가 득점이 나면 6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배열했던 애들 기억나요? 2번 자리 내가 누구 넣었었죠? 어퍼지 스파이커. 여기 내가 누구 넣었죠? 세터 넣었죠? 근데 여기 뭐 넣었죠? 여기? 얘네는 대각으로 물려서 가요. 4번에 만약에 아웃사이드 히터가 있어요. 1번에 아웃사이드 히터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 카메라 감독님 왠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왠 것 같아요, 대표님? 얘가 3번이 돌아가면 우리 아웃사이드 히터, 다른 아웃사이드 히터가 전이가 되는 거야. 셋 돌아간다는 거야. 여기 미들 브로커가 여기야. 미들 브로커가 여기야. 미들 브로커 한 번 돌아가면 얘 2번에 있지. 얘가 3번 애가 이제 1번에 올 거 아니야. 그럼 얘 5번에 오잖아. 그럼 4번으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영을 생각할 때 위에 거는 전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네트랑 가까운 진영으로 올라오는 게 2, 3, 4예요. 6, 3, 5는 수비를 하는 거야. 재윤이도 미들 브로커야. 나도 미들 브로커야. 근데 옆에서 붙어서 들어가. 한 바퀴 돌았는데 옆에 너랑 나랑 같은 포지션인데 붙어있네? 재은아 어디에 쓸 거야? 너 아웃사이드 히터로 갈 거야? 어포지트로 갈 거야? 내가 미들인데? 근데 같이 미들을 뛸 수가 있어 지금 보니까? 3명밖에 앞에 쓸 수가 없는데 어포지트랑 아웃사이드 히터가 있어야 되는데 미들이 2명이 같이 앞에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 대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미들 브로커가 후위로 내려갈 때 다른 미들 브로커가 전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가 내려갈 때 다른 아웃사이드 히터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어포짓이 내려갈 때쯤에 세터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했던 진열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영경이도 아웃사이드 히터야. 그래서 4번으로 들어갔네, 영경이가. 근데 3번에도 재은이가 들어갔어. 근데 재은이도 아웃사이드 히터야. 그럼 여기 둘이 있잖아. 어포짓에
진영이가 들어갔어. 얘랑 아웃사이드 히터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 3번, 4번 붙어있으면 미들 브로커는 누가 해? 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묶음 애들 기억나죠? 걔네들은 내 대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3개씩은 물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내려갈 때쯤 얘가 올라가서 공격을 해준다. 그럼 아웃사이드 히터가 여기 있다가 내려가면 수비에 집중을 하는 거고, 전위로 올라가면 공격에 집중을 하는 거고, 미들 브로커가 뒤로 나오면 리베로로 바꿔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미들 브로커 앞으로 올라간 애는 앞에 가서 브로킹을 하겠죠. 세터랑 어퍼짓은 세터가 가끔 브로킹 할 때도 있고 어퍼짓이 앞에서 브로킹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걸 뭘로 보면 되겠어? 이 로테이션이 세터가 지금은 전위로 가는 로테이션이니까 앞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어퍼짓이 뒤에 있는 이유는 이미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후위에 진영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조금 어려워. 근데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모르면은 한 20번 보면 이해해. 그래서 우리가 한 100만 뷰. 자, 여기서 질문. 댓글에 있던 거였는데 언제는 리베로가 없고 어떨 땐 리베로가 있다.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다 이런. 대부분은 미들이랑 리베로랑 바꾸는 게 많고, 만약에 미들이 리시브를 좀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가끔은 다른 선수들이랑도 바꾼다. 그 대신 어디 진영에 있는 선수랑 바꾼다? 후위에 진영돼 있는 선수들. 6번에 있는 선수랑 바꿔도 되고요. 5번에 있는 선수랑 바꿔도 되고요. 근데 4, 3, 2번에 있는 선수랑은 못 바꾸지. 왜냐면 리베로가 전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아무 선수랑은 바꿔도 된다. 근데 미들 브로커랑 웬만하면 바꾼다. 왜냐면 우리 미들 브로커 선수들이 수비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미들 브로커가 수비를 잘해. 그 미들 브로커는 안 바꿀 경우도 있어요. 아웃사이드 히터에 좀 더 공격적인 애가 있다. 걔네가 수비가 안 돼. 그럼 리베로는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해하실 거라 보고 이제 배구를 보시면서 그런 거를 딱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조금 더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게요. 자, 배구 선수는 키가 최초 몇 센티미터여야 할 수 있는 건가요? 크면 클수록 좋지만 포지션에 따라 키도 달라지나요? 이 포지션을 보시면 키가 조금 작아도 될 선수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죠. 어떤 포지션이 조금 키가 작아도 괜찮을까요? 리베로는 무조건이죠. 뒤에서 잘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또 세트. 그렇죠. 세터도 공격을 뭐 넘기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전이 가기는 해야죠. 세터도. 최근에는 키가 큰 장신 세터가 브로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짜냐? 후위에 내려왔을 때 키가 조금 작으면서 운영을 잘하는 선수를 뒤쪽에 넣고, 세터가 로테이션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장신 세터를 넣어서 브로킹 높이를 높여주는 시스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더독스 보면 구솔 선수가 장신 세터잖아요. 그래서 구솔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선수 교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브로킹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포지션은 언제 정해지나요? 포지션은 대부분 배구를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정해지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신체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보고 코치들이 또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원하는 포지션들을 하고 싶어서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정해지기도 하고 중학교 때 바뀌기도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팀까지 대표팀까지 쭉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선수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터로 이제 배구를 시작을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세터를 하다가 그때 제가 좀 키가 작았거든요. 이해 못 하시겠죠? 근데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전위보다는 후위 쪽 진영에서 전위에 올라갈 때쯤 뭐 선수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쪽에서의 수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아웃사이드 히터로 전향을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합을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비나 토스, 세터의 역할들을 했었어가지고 키가 크면서 공격까지 잘할 수 있는 이제 선수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고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됐었죠. 근데 김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구 시작했을 때도 미들브로커로 시작했다가 지금까지도 미들브로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효진 선수도 미들브로커로 시작했다가 미들브로커 끝났고 표승주는 미들브로커도 했었고 어퍼짓도 했었고 아웃사이드도 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변경된 선수들도 좀 있고요. 선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리베로만 유니폼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룰이어서 제가 정한 건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리베로의 표시를 좀 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심판들이나 기록석에서 볼 때도 캐치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색깔의 옷을 입지 않나. 왜냐면 이 기록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로테이션 범실도 있어요. 로테이션. 1번 선수가 6번으로 가고 6번이 5번으로 가야 되는데 1번이 1번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게 바로 로테이션 범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심판들도 기록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아마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좀 잘 이해하기 쉽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건 괜찮습니다.
어택 라인이라고 저희가 코트에 보면 중간에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 안에서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점프를 해서 공을 넘기면 안 돼요. 아예 이렇게 때리는 행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올리는. 토스를 할 때도 어택 라인 안쪽에서 토스를 하면 안 돼서 그 라인을 안 밟고 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만약에 밟았다. 근데 우리가 때리면 반칙인 거예요. 때리지 말고 상대한테 그냥 넘겨주면 또 괜찮고. 예.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다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세터가 좀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세터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경기의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컬러라든지 우리 팀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세터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누가 세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 바뀌고 약간 운영 방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터랑 사실 리베로가 강한 팀들은 그 팀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두 포지션이 안정적이면 거의 대부분 중간은 간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하기는 합니다. 원더독스 말고도 다른 팀들도 좀 교체를 많이 하는 팀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2명 정도는 많이 쓰고요. 3명은 좀 많이 안 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3명 다 골고루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다 준비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3명에서 1인분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씩 성향이 좀 달랐거든요.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기는 해요. 적절하게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에 되게 웃긴 게 배구하다가 혹시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나왔는데 세트 끝나고 갑니다. 테크니컬 타임 때는 너무 짧아서 못 가고 참았다가 세트 끝나고는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갑자기 뛰던 선수가 어디 막 뛰어간다 하면 다 화장실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 끝나고 간다는 거. 훈련하기 너무 싫어서 훈련 짠 적 있으신가요? 연차가 없어요, 연차가. 회사원이 아니어가지고 째고 싶어도 짤 수가 없고 조퇴 이런 것도 없고요. 다 훈련에 참가해야 되고 진짜 부상이 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진료를 해서 진단서가 제대로 나와야지 쉬든지 뭔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저 깨병인데 저거 아주 그냥 내일부터 바로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마음대로 뭐 운동하기 싫어서 짤 수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병원 못 갈 때는 다음날 가니까 그날 정도는 뭐 하다가도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원더독스 경기할 때 상대가 뭘 할지를 아시고 이렇게 공격하자 뭐 지시를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독심술 쓰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죠. 상대가 어떻게 할지, 상대의 습관이 뭘지, 상대의 버릇이 뭘지 이거를 이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선수들한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작전을 짜서 준비를 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한다, 공격할 때 어디로 한다, 저쪽으로 한다, 수비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하긴 해야죠. 여기 보니까 머리숱도 있다 그러네. 머리숱 너무 부럽다고, 촘촘하다고. 제가 숱이 많나요? 제가 근데 약간 모가 얇아요. 근데 얇은데 좀 숱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행히. 근데 요즘에 흰머리가 조금 3-4개씩 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유전적으로 사실 흰머리가 20살부터 났습니다. 근데 저만 지금 희한하게 30 지금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4-5개 없다라는 거는 부러움을 사고 있죠. 관리? 그냥 머리 잘 감으면 되지 않나? 경기 중인 선수들한테 작전 지시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상대편 선수도 들릴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안 들려요, 잘. 그리고 내가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서브를 넣을 때 우리가 네트에 붙어있고 상대는 리시브로 하라고 하잖아요. 안 붙어있으니까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상대가 서브 넣을 땐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 네트 진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잖아요. 야, 야. 보이는지 봐주세요. 안 보이죠? 생각보다 잘 안 들리긴 한다. 근데 상대 감독이나 이런 수를 잘 읽는 선수들은 감독이나 다른 선수들이 사인하는 것 많이 보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 훔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사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어렵다. 타임아웃이나 경기 중반 피드백 줄 때 선수들이 모두 네 하고 똑같은 억양으로 대답하던데 이게 뭔가 습관 같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습관이 아니고 그냥 대답하는 거 아닐까요? 대답 네 하잖아. 왜 대답을 안 하면 혼나니까. 대답 안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대답을 대답을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한마디 들으니까 그냥 대답해야지. 그래서 네 이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고 네 하란 말이야? 네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선수 교체는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6번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교체도 잘해야 돼. 이미 5번 바꿨어요. 한 번밖에 이제 교체가 없잖아. 그게 한 번씩 쓰다 보면은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 메인 선수가 있는데 그 메인 선수를 잠깐 쉬어준다고 뺐다가 그 6번을 다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메인 선수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경기를 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건 벤치에서 미스가 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를 다 해야 돼, 코치들이. 그 작전 타임도 한 세트에 2번. 되게 많아요, 수가. 어떻게 보면. 수식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무조건 하는 건데 왜 수식어 하는 거예요? 달라요. 콜이 달라요, 콜이. 이거는 네가 빨간색으로 오는 거야. 이 사인이면은 너 일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 사인을 줄 테니까 너는 일로 들어오는 거야. 야, 이래. 그럼 내는 일로 뛰어야 돼. 야, 너 일로 뛰어야 돼. 그러니까 뛰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야. 그 사인에 따라서. 한 번씩 뭐 공이 이상한 데 떨어지거나 이러면 사인 미스가 났네요 하는 게 세터가 사인을 잘못 줬든지 공격수가 잘못 이해하고 왔을 수도 있고. 누나는 배고프면 뭐 먹고 싶어요? 이건 뭐야? 배구프면 배고픈데 왜 뭘 먹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나요? 경기하다 보면 다리 한쪽만 긴 타이즈처럼 입는 선수분이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근육이나 조인트나 뭔가 보호하는 거겠죠? 감독님이랑 친해지는 법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친해지는 법 알려달라는데 어떻게 친해져?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지 어떤 MBTI랑 나 MBTI 잘 몰라. 내가밖에 몰라. ENTJ가 I 뭐랑 뭐 잘 맞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해봐. 나는 모르겠다. 브로킹 할 때 손가락 괜찮나요?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가락 강화 훈련도 따로 하시나요? 많이 아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손가락 마디가 다 많이 뺐어요, 지금. 그래서 두꺼워요, 이렇게. 엄청 센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막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막 손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아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리그랑 국내 리그 차이. 남자든 여자든 이제 배우가 한국 배우가 침체기다라는 소리가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 보면은 어린애들은 보면은 성적이 또 세계대회 나오면 좋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40몇 년 만에 제가 이제 U16세가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들이 뭐 부상 없이 어느 정도만 한다고 하면 그 연령대에서 그렇게 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한테도 희망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리그랑 뭐 한국 리그의 뭐 차이는 수준의 차이인 거죠. 이제 어쨌든 뭐 해외에서의 버젯은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영입이 되고 외국인 선수는 뭐 이미 6명, 7명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리그랑 우리 리그랑 비교를 해주세요 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죠. 우리나라 리그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갇혀있다. 조금 더 오픈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시아 쿼터는 이제 자유 계약으로 바뀌고요. 내후년부터는 외국인 선수의 계약도 자유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해외 쪽으로도 이제 시장이 오픈되면 많은 좋은 선수들이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수준도 올라가고 우리 한국 리그의 레벨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거 없으시죠? 오늘 배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이거 사람들이 좀 지루해할 수도 있어. 배구 설명회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재밌게 잘 하기는 했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있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렵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러니까 디테일해지면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보시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을 지금처럼 댓글을 통해서 또 들어보고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또 배구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제 디테일한 뭐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구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구를 조금 더 쉽게 접하시고 쉽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구 설명을 해봤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배구 설명회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 나 오늘 크리스마스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희가 또 선물로 오늘 진행되는 만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다음에 또 봬요. 안녕.